자, 제주파TV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슈 인터뷰 2025년 들어가지고 첫 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짜 한번 모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잘 안 맞았습니다. 예. 임기를 마지막 거의 2년 정도 남고 이제야 인터뷰를 모시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남근 의원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예. 이런 인터뷰는 어색하진 않으시죠? 예, 뭐 어색하진 않고요. 워낙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것 고기자님 같아요. 워낙 또 잘해주시니까. 예. 그리고 뭐 아까 기회가 안 닿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초선 의원이고 존재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 아니. 앞으로 제가 제가 그러면 적어도 재선 의원에 뭔가 존재감 있는 사람만 쫓아다녔다라는. 예. 아니 그게 또 약간 퀄리티가 더 나오고. 아니 오늘 제가 아주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예. 저는 오늘 인터뷰의 결말이 예. 사실 조금 보입니다. 예. 사실 좀 보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인터뷰는 특히나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라 예. 이런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자, 어쨌든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뭐 나름 우리 의원님 굉장히 활약이 많으셨고, 예. 그거 하나씩 정리하기에 앞서서 예.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 예. 나 이남근은 이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이남근 말고 예. 인간 이남근에 대한 좀 자기 소개 이런 거 좀 한번 좀 필요하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거였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뭐 이게 책대로 하면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뭐 이남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뭐 항상 낮은 자세로 누구보다 높게 있지 않고 낮은 자세로 누구보다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 겸손한 도의원. 겸손 도의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하고 싶고요. 네. 평상시 성격도 그렇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도의에 와서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해가면서 조금 건방을 떠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좀 이렇게 벌써 애교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자락을 까시는 겁니다. 예, 밑자락. 그 뭐 보면은 예. 주로 이제 직업 정치인들도 많이 있으시고 예. 우리 도의원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 출신들도 있으시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예. 뭐 이게 경험이라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험이라는 예.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20대 말에 정당 활동을 했어요. 네네. 전 현경대 의원님 비서를 하면서 정당 활동을 한 6년, 7년 했죠. 6년, 7년 하고요. 그 뒤로 우리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님께서 본의 아니게 낙선하시는 바람에 네. 뭐 이제는 생활 현장에 뛰어들어서 예. 자영업도 해봤고요. 여행사도 해봤고. 근데 그 와중에 한 15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다가 예.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 이장을 했죠. 그러게요. 네. 예. 마을 이장님 출신이라고. 마을 이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누구의 대표를 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장을 하면서 내가 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 그 상대방의 우리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내가 또 다른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도의원을 꿈꾸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예, 이 방에 와 있습니다. 예. 이장을 하면서 권력의 맛을 봤다. 그렇죠. 이제 권력의 맛이라기보다도 농담입니다, 농담. 예. 예, 권력의 맛이라기보다도 저는 하여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의원님 좀 약간 편안하게 하려고. 좀 제가 약간 이건 약간 좀 편집 좀 해주시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이따가 또 이제 방송국도 인터뷰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보수 정치라고 이제 스스로를 그렇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희한하게 경사가 많아. 예. 네. 지난해 말에 이제 공무원이 뽑은 우수 도의원의 이름도 올랐고, 예. 또 최근에 이거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도 수상을 했는데, 예. 그 소감과 함께 수상 비결 뭐 어떻게 하면 수상을 할 수 있는지 요런 거 좀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죠. 이거 뭐 우선 일단 뭐 공무원이 뽑은 우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영광이죠. 그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 중에 가장 최고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 다수의 상이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까?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의무로 양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이었고요. 그 상을 받았을 때 제가 어릴 때 개근상을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기뻤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우수조례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 대상은 글쎄 이거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고요. 예, 예. 우리 사회적 경제 포럼이라는 연구 단체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표위원을 맡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그 조례로 나와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뭐 저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단 우리 사회적 경제 포럼 전부 위원님들의 똑같은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신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집안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네, 뭐 각자 도생해야죠.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렇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정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말씀으로 이게 또 많이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네.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말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뭐 꼭 해야겠다기보다도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이제 그게 잘잘못을 앞으로 지금 헌재에서 뭐 탄핵 인용 현재 재판소에서 지금 뭐 과정이 있지만 이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뭔가 의사표명은 해야 되겠다. 그 의사표명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는 사과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도 그 당시 사과 표명을 할 때는 솔직히 좀 약간 부담도 됐고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건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돼. 사람으로서 사과를 해야 될 때 사과를 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 인간 대 인간의 영역으로서 인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정당 간의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예. 사례가 되셨습니까? 아니 뭐 그때만 해도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 비상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그 사실 1월, 2월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제 임시회 끝났는데 이번 임시회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주저없이 또 했을 것이다.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이게 이념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된 도리였다. 사람된 도리였다.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창피하지 말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그 의정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27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점으로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이번 탄핵 정국 이후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뭐 사실 탄핵 정국 이후에 첫 임시회다 보니까 첫 지방의회 활동이잖아요. 좀 나름대로 좀 관심도 많고 좀 그랬었는데 뭐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임시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나에게는 이런 임시회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 당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원내대표의 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이 지방 정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가
이번 임시회에 나타난 것 같은데 의외로 차분히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영훈 도정이 잘못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이 임시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워낙 뭐 지금 뭐 지방 정가의 상황이 민주당이 워낙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네네. 좀 적은 입지에서 오영훈 도정을 비판하는 도의회의 이 비판 기능, 아하. 견제 기능이 비판과 견제 조금 기능.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무뎌졌다? 생각, 예,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이번 임시회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영훈 도정에 있는 일들을 저는 이제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거의 저 혼자만 했더라고요. 거의 저 혼자만 해가지고 미움을 독차지해서 미움을 독차지. 예. 미움을 독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은근히 또 민주당 의원님들은 예. 제가 해주면 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또 좋아라 하십니까? 예, 예. 또 아닌 것 같아도. 본인들이 못하는 것도 해줬다고 좋아라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우리 이남근 의원님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뭐 네. 것들이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이 기사화된 거 이렇게 좀 챙겨 보셨습니까 혹시? 근데 저도 처음에 도의원 왔을 때는 저도 이제 제가 한 거를 막 이게 그리고 남한테 알리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성격이거든. 정치를 관종이긴 한데 그런 거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나다 보니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게 되는데 검색창에 네. 이남근 쳐보는군요. 습관적으로 예.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쳐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또 의견들 들어보면 뭐 견제라는 차원보다도 약간 좀 이 견제 기능이 좀 미흡해지지 않나 이 총평을 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또 일일이 딱 뭐 하나 사안을 찍어서 한다기보단 전체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번 한화 포레스트 같은 그 도시계획조례 동의안 그게 올라온 것도 보고 상임위에서는 뭐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상임위에서 일체 그거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장님이 지금 저 상정보류한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그러게요. 얘기가 없었을까라는 정도.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도의회의 기능이 맞나? 뭐 어쨌든 정책이 결정돼서 앞으로 가더라도 뒤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의회고 그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통해서 뭔가 독주가 안 되고 도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도의회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도의원 각자 부분들이 물론 뭐 워낙 다도 훌륭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긴 하시지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견제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견제의 기능을 조금 우리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던지는데 견제 능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가 찰지시네요. 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첫 5분 발언. 뭐 물론 이제 진보당의 양용수 의원님도 계셨지만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네, 동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 제안을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도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걸 이렇게 제안하신 뭐 이유, 생각. 글쎄 뭐 여론조사는 격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하고 그나마 그래도 도지사의 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니 안 되겠어. 그쪽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돌파구를 통해서 조금 딜레이 시키거나 이거를 좀 숙성시켜서 한 번 더 수기해서 가자. 뭐 이런 형태로 제안을 드린 거죠.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지사님을 공격했다기보다도요.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출구를 열어드리는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받아주신다면 뭐 여론조사 기든 아니든 간에 받아주신다면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서 출구가 되죠. 뭐 도의원이나 도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숙고해보자.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나쁜 놈이 사악한 마음을 먹으면 예. 요걸 그냥 그대로 안 되는 대로 계속 놔둬가지고 예. 뭐 내년에 어차피 또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지방선거 때 이걸 그냥 가지고 그냥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서 그렇죠. 예. 근데 전 그러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피해는 도민들이 오롯이 받는 거고 이게 엄한 예산들이 진짜로 민생 경제에 조금 한 푼이라도 더 써야 될 예산들이 지방자치 학회라든가 학자들의 연구 영역 그 사람들이야 뭐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맞습니다. 당신의 연구 영역으로 놔두고 당신의 연구 업적으로 놔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도민들의 실익이 뭐냐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도민들의 실익을 예. 중심에 두고 이렇게 아까 고 기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제가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이게 그때까지 도저히 안 되면 또 지사 그동안에 썼던 게 뭐냐 안 되는 거다. 그런 비판은 결과가 나오고 한 다음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결과 부분을 저는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사님의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거 찬반 여부를 떠나서 예.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닐까 싶은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임테이블을 보면은요. 네네. 우리가 주민투표가 뭐 우리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수용해서 주민투표가 된다고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8월, 9월이거든요. 네네. 뭐 주민투표가 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미널에서 한라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지금 버스에도 못 오르는 상황이고 주민투표가 시작되면 김밥 사들고 버스에 딱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대신 한라산까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내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터미널까지도 가지 말고 터미널에서 뭔가 우리끼리 수기해서 야 기상이 안 좋으니 기상이 안 좋으니 오늘은 한라산 가지 말고 내일 가자. 그렇죠. 이런 형태로 좀 더 이 논의의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도민들의 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만두자 해서 사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차분히 차곡차곡 쌓아두면 추후에 도민들의 열망이 이제 그게 달했을 때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 뭐 돈을 안 들이고라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제주 사회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거 굳이 도지사의 아집 고집으로 계속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도지사가 뭔가 출구를 열기 위해서 정부 핑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핑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간에 지사님이 이런 발언 중에 정권이 뭐 다른 대통령이 되면 그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이라는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모든 이슈가 하반기 이슈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도지사님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안도 하시고 분명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서 뭐 태세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려면 외부의 약간의 요인에 의해서 태세 전환이 된다거나 뭐 정책 결정자의 의중이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책 결정자의 의중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책 결정자의 의중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밖에서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뭔가 진짜 뭐 제주도가 플랜 B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버티고 문제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플랜 B가 없지는 않겠죠. 이 진짜로 70만 제주도를 이끄는 제주도정에서 뭔가 생각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밖으로 모이는 모습은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게 뭐 없진 않겠으나 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무 생각 없어 보인다. 오로지 나는 전진이다. 저번에 어디 TV 토론 가서도 얘기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만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뭐 지금 지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요? 아니 제가 해병대 출신. 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 정신이나 있을 법한 이 행정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죠. 오영훈 지사님도 그 해병대 상병. 그럼 뭐 방위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상병 만기 제대라고 그러나? 예. 뭐 소집해진가요? 아무튼 뭐 모르겠고. 예. 예. 아무튼 그 기초자치단체 관련해 가지고 뭐 오문 발언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좀 그 질의를 많이 한 걸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 뭐 신용보증제에 따른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한 뭐 지적도 뭐 이렇게 제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뭐 수의 계약을 강요받았다라는 그 제주시청 익명 게시판 게시글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예. 뭐 이거 외에도 뭐 직접 질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뭐 보면은 이제 도지사 정무비서관의 뭐 문자 메시지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동시에 이슈화가 되면서 이 오영훈 도정의 공직 사회라든가 공기관의 어떤 내부 기강 이런 질서가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제로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주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이제 뭐 과거에 뭐 공포 정치를 했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나중에 이게 한 번에 터지면 본물 터지듯이 터지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제주시 수의계약 사례만 보더라도 물론 뭐 수의계약 사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메신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 내용에 집중해라. 메시지 내용에 집중해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의 관행일 수도 있긴 한 부분인데 이게 좀 과하다. 메시지 내용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고 내부 기강이 아무리 기강을 잡으려고 해도 우회선이 똑바로 서지 않는데 내가 똑바로 안 하는데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아무리 윽박질러 봐야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돌아서서 뭐 비판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공무원 사회가 돼서는 끝내 그 피해는 도민들의 몫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 기자님도 말씀하신 내부 기강, 내부 기강은 본인 오지사 스스로 잡아야 되는 거지 밖에서 공무원들의 일일이 건건이 한 건 한 건 가지고 이게 내부 기강이 모자라다.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리게 된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오지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공 아니고 어공들부터 어공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남한테 모험이 되는 이런 이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지사 되면 어공들이 한 2년, 3년까지는 상당히 우위에 있대요. 근데 선거 기간만 되면 지금 늘공들 밑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좀 더 빨리 해서 이제 늘공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직사회를 좀 떠받들고 존중해주는 이런 형태. 밖에서 있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들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고 다시 도지사 주변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꼭 우리 지사님께 제대로 전달이 되기를. 지사님한테 너무 이게 너무 막 찍혀가지고 그래도 찍혔나요? 제가 뭐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뭐 보다도 이게 좀 이 사람 성향이 항상 거친 말은 잘 못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남을 평가하게 되니까 내가 계속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지적질해야 되는 자리고 평가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늘 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들 때도 있고 이 발언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질책도 받고 이럴 텐데 근데 나는 이제 큰 대의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내가 준비 못해서 요럴 수도 있지 않나. 늘 하간 뭐 회의 한번 하고 나면 후회가 좀 듭니다. 그런 거 좀 안 됩니다. 자,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편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뭔 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까 이렇게 봤더니만
세출 예산 기존 그러니까 두 달 예? 전에 확정이 된 2025년 세출 예산의 10% 일괄 감액. 요게 또 논란이 된 바가 도청에서는 효율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뭐 아랫돌 빼서 뭐 윗돌 개기 네, 이런 비판도 제기됐는데 그 추경에 대한 뭐 물론 필요성은 많이 인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만 요런 지금 도정의 방식과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제 글쎄요. 저도 뭐 추경을 꼭 해야 되네.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재정이라도 투입해서 이 제주도의 경제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한다는 큰 대전제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추경의 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출 효율화를 하는 시기라든가 또 추경이 지금 정부 추경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만 가지고 무리하게 이게 추경을 하는 거가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은 필요하죠. 추경은 더 필요하고 좀 더 돈을 더 투입해서 경제를 돌게 하는 건 필요한데요. 지금 이런 형태의 추경, 얼마 세출 예산 효율화하고 기금에서 얼마 빼내고 뭐 2월 말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결정해서 이런 형태의 추경이라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지 않을까. 안 하면 못하다. 구성원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게 뭔가 이 세출 구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추경의 시기라기보다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추경 자체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의 시기가 네. 정부 추경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자체 네. 재원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경을 하고 있어라는 이 절대적인 논리에만 집착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세출 예산을 조정한다. 아하. 세출 예산의 조정의 시기가 아까도 고 기자님 얘기했지만 12월 달에 땅땅땅 두드린 걸 지금 행사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뭐 2천만 원짜리를 뭐 다들 뭐 10% 내로 줄여라.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또 갈등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번 임시회 마지막 질문으로 합니다. 예. 아, 벌써 끝났나요? 예, 이번 임시회에서 뭐 물론 이남근이 제일 잘했다. 본인의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야. 혹시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번 임시회에 요 동료 의원님의 요 어떤 분의 어떤 게 좀 약간 좀 두드러졌다, 좀 날카로웠다, 날이 뭐 있었다. 동료 의원님 저는 뭐 상임위 한 분만 꼽아주시죠. 상임위는 뭐 하면서 뭐 다 뭐 우리 제가 7분 동료 의원님인데 6분 다 뭐 워낙 훌륭하게 잘하셨고 저는 이번에 우리 의장님의 결정이 이건 진짜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물론 뭐 도에서 제출해야 된 동의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여론의 이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 판단 과정에 통해서 상정 보류를 하신 부분이 의장님이 그동안 뭐 10년 넘게 의회 생활을 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 뭐 견제 기능이라기보다도 좀 더 더 수기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이상봉 의장님의 상정 보류가 그나마 의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그렇죠. 뭐 자존심이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의회구나. 무조건 그렇지 이게 의회였지. 집행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선출받은 권력인데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거였는데 선택받은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집행부에 전달하는 게 저희들이 역할이고 그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거야 말고 도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의장님의 상정 보류 물론 상당히 고민은 많았겠습니다만은 상정 보류에 대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편집해서 꼭 이상봉 의장님 전달하겠습니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임시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치권이 지금 바야흐로 조기 대선 모드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뭐 아주 수면 밑에 잠자고는 있는데. 다들 뭐 판결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또 의원님도 또 이제 직업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지금의 시국을 바라보는 나름대로 이제 그 델리케이트하면서도 이거 뭐 나름 깊이가 있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이것이 될 것이다.
이게 야, 이거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이거 어려운 이거 질문입니다. 답변을 잘하면 정말 A급 야. 점수. 이거 어렵다. 예. 뭐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도요. 우선 이 대선이 만약에 예.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 예, 나중에 만약에, 아유, 저희들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대선이 되면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공동 책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공동 책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대선이 아마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놨던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고 뭐 상대방이 보기에 나쁜 점들도 있겠지만 좋은 게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뭐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좋은 점도 있고 좋은 거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미래 시대의 뭐 대선의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대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흠결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흠결을 만드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서초동 법원에서 흠결이 지금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선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프리한 그리고 평범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를 기대하는 언제 이게 보통 사람의 시대가 한 30년이 지난 얘기인데 특정사 생각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 이제 어려운 시절 막 이거 겪고 입지전적인 인물로 올라간 사람들을 꿈꿔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운데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해하는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신네가 살아온 경험치에서 좀 모자란 분들은 배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흠결이 있는 사람은 배제되지 않을까.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저출산 시대에 좀 더 미래를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선거 전국에는 뭐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 형태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좀 지양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우리 젊은 세대들의 좀 더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잘 되나 모르겠네. 저 원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두루뭉술하게 뭐 어쩔 수 수상적인 답변을 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 선거 결과를 보니까 2017년 탄핵 이후에 대선이 치러졌고 그 이듬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전멸했죠. 네,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전멸했죠. 전멸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대선에서는 이긴 후에 그 몇 달 후에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또 압승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의 경우는 틀리지만 전국 지방선거는 저희들이 그나마 이겼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또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아마도 이제 아까도 이제 공동 책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빨간 공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 기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거고 특히 뭐 저는 뭐 전국 정세를 판단하기보다도 내 것도 잘 못 챙기니까 제주 정세만 말씀드린다면 제주 정세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새가 뭐 좀 다니다 보면 압도적으로 많다. 전라도 광주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나마 그래도 민주당이 좀 앞서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를 24년간 저희들이 못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만약에 인용이 되면 아마 대선이 5월 달이나 5월 말
5월 중순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뒤에도 지방선거 한 1년 정도 남는 상황이니까 아마 2017년하고 2022년 상황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대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간에 어떤 쪽이 피해든 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되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일단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관적이진 않다. 네. 그리고 제가 의회 활동을 해보면서 하다 보면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또 살아남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살아남고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도농복합 선거구에서 저는 뭐 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도시 지역 지방의원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오면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집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똑같은 사람이 됐을 때 네네. 현저히 떨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새도 뭐 좌우 날개로 같이 날아야 되듯이 저희들 뭐 이게 도지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말이 좀 엇갈리는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나 집행부나 이게 똑같이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아마 우리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잘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로 2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저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저는 뭐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도전을 하실 겁니까? 지역구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고 네.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대신 저는 지금 지역구에 저희 자당 소속 예. 의원님이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그래서 선배님하고 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네. 어떤 분이 더 지역구에 더 적합한 인물인지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선배님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네. 이남근 초선 의원 이남근 네. 이때까지 나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멋있는 나의 초선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와서요. 내가 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이제 고찰의 과정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싶었어요. 좀 한 6개월 정도는 막 우왕좌왕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지역 구민들의 심부름을 하면서도 좀 여유가 있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절대 지역 구민들 우회에 있지 않고 지역 구민들의 진정한 머슴으로 언제 어느 때까지 도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심부름을 진정한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도연으로 항상 자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건방져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연 생활을 할 거고요.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도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순도가 높은 마무리 엔딩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겼어. 정말요, 정말. 꽉꽉 눌러 담은. 정말요. 저는 이게 뭐 저를 지켜봤던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허례허식이나 알겠습니다. 의전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놈이라서 네. 아직도 가면 맨 앞에 앉아는 거 별로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람이 형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전람이 의원님 차기 의장감입니다. 차기 의장감입니까? 예. 뭐 이빨은 누가 더 세다? 이남근의 이빨이 세다? 강철남의 이빨이? 강철남 이빨이 한 수 이기지 않을까.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한 자리 하면은 좀 약간 밀리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밀려도 뭐 선배한테 밀리는 건 뭐 크게 뭐 죄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전람이 위원장님을 이길 생각도 없고. 이길 생각.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제가 두 분 모시고 좀 뭔가를 하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말도 잘 통하고요. 워낙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이게 지방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활동보다도요.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가 이 앞집에 대한 견제가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보시면서 철남이 형에게 한 말씀. 철남 형님 이따 뵙겠습니다. 나중에. 네. 자, 그렇습니다. 초선 활동을 하시면서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임시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셨고, 예. 특히나 이제 그 견제, 네. 균형, 네. 요거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가 각별하신 우리 예.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예. 이상근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짧습니다. 이거 예. 금방 가네. 후딱 가네. 예. 너무 후딱 가네 이게. 예. 다음에 또 자주 철남이 형하고 예. 이제 우리 강철 이빨 대결을 강철남 한번. 의원님은 진짜 제가 뭐 평상시에 뭐 다른 분들도 다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하는데 강철남 위원장님은 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진짜로 존경하는.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네. 이런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새로운 코너 우리 강철남 의원님과 꼭 한번 모셔가지고 네.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도 쳐주셔야 됩니다.